패시브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3.5배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겠죠? 우리 주머니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공용 면적 포함해서 13.3평입니다. 29B형은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욕실 문이 미닫이로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손잡이도 보입니다. 공용 면적 16평 정도 1인 가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 확장입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현관과 발코니의 창을 통해서 통풍이 너무 좋아요. 공용 면적 포함 24평 확장형이라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확장형 너무 좋아요. 팬트리 공간 활용에 실용적입니다.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쌤모이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SH 행복주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차입니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중에서도 고가에 속합니다. 특히 SH는 LH보다 비싸요. 게다가 다른 임대주택보다 거주기간도 좀 짧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교통이 편합니다. 주변 생활시설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임대주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청 자격, 선정 방법, 모집 일정 안내해 드리고요. 유의사항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고덕 강일 행복주택입니다. 5호선 강일역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요. 저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역세권입니다. 특이점은 여기 보시죠. 제로 에너지 아파트, 임대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난방 방식이 지열 시스템입니다. 땅에서 열을 얻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패시브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돼서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물론 전기세나 난방비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청구될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3.5배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지겠죠? 우리 주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주택 구조 보실게요. 29형입니다. 대학생,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공용 면적 포함해서 13.3평입니다. 원룸형이고요. 6년 거주 가능하십니다. 현관, 주방, 식당, 욕실, 거실, 침실, 발코니가 있습니다. 29B형은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욕실 문이 미닫이로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손잡이도 보입니다. 금액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최대 보증금을 전환하면 보증금은 9천만 원에서 1억, 월세는 10만 원대입니다. 35형입니다. 청년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확장형이라 훨씬 공간 활용이 좋아요. 너무 넓게 나왔죠. 공용 면적 16평 정도 되고요. 1인 가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침실이 커요. 거실 확장입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금액도 최대 전환하면 1억 초반대의 보증금과 월세도 10만 원대예요. 행복주택 중에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로 에너지 하우스예요. 기후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고 가격 경제도 조금이지만 탄탄해질 수 있고요. 눈여겨봐주세요. 36형입니다.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 2인 가구 이상만 신청이 가능해요. 공용 면적 16평 조금 넘고요. 길게 뻗어있죠. 이러면 현관과 발코니의 창을 통해서 통풍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엄청 큰 장점입니다. 현관 옆에 침실 있고 주방, 식당과 거실, 발코니 있습니다. 36B형은 고령자형으로 미닫이 문과 손잡이 보이시죠? 주택 가격은 최대 전환했을 때 1억 1천에서 1억 5천까지, 월세는 16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있으니 기본 보증금부터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분들과 고령자분들은 20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녀가 없으시면 6년, 있으시면 10년 거주 가능하십니다. 46형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신청 가능하신데 3인 가구 이상이셔야 돼요. 공용 면적 포함 24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침실 2개, 주방, 식당이 있고 거실이 있는데 확장형이라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확장형 너무 좋아요. 욕실 옆에 팬트리 공간 있고 침실 1에도 팬트리 공간이 또 있어요. 옷장 필요 없어요. 공간 활용에 실용적입니다. 네, 근데 좀 비싸요. 기본 보증금이 1억 4,800만 원, 월세 58만 원입니다. 최대로 보증금을 올리면 보증금 2억 600만 원, 월세는 29만 원까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더 낼 수 있는 상황이시다 하면 73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아마 전기세나 난방비, 특히 난방비가 일반 주택보다 더 적게 나오니 이것도 좀 고려해보시면서 나중에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 안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나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까지 주민등록상 같이 있으면 한 세대예요. 이분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 모집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할 분들과 취업준비생까지입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청년으로 신청하셔도 되는데 대학생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대학생으로 신청하실 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미혼이셔야 합니다. 신청 당사자분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에요. 100% 이하고요. 자산은 신청 당사자분만 확인하는데 1억 이하 자동차는 없으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우선 공급, 일반 공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공급이 0순위예요. 0순위. 우선 공급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행복주택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학교가 해당 자치구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외에 서울시 거주자나 이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부모님이 타 지역에 사신다 하면 3점 가점입니다. 행복주택에 신청한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산다 그럼 1점.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신청하시는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 그 미만이면 1점을 더 드리니까 우선 공급이 아닐 수가 없죠. 일반 공급은 1순위는 서울시나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에 다니시는 분, 2순위, 1순위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선정하느냐? 우선 첫 번째, 1순위 중에서 배점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먼저 뽑아요. 그리고 2순위에서 추첨. 여기에서 만약에 남는다. 그럼 이 우선순위에 계신 분들이 일반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시는 1순위 분들과 추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뽑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일반 공급 순위 아예 배정이 나눠져 있죠? 일반 공급도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랑 추첨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청년분들 신청 자격과 선정 방법 안내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둘로 나뉩니다. 청년은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초년생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나이랑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대문에 아주 친절하게 나이랑 상관없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일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인데요. 이런 데에 종사한 지 총 5년이 안 되셔야 해요. 아셨죠? 이런 상황이 되시면 청년 나이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혼인신고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세대의 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십니다. 자산은 또 세대를 보고요. 2억 7,300만 원,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청약통장은 우선 가입만 하시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0순위 우선 공급. 첫째,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시거나 회사가 여기 있는 분들. 둘째, 해당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에 거주하시거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인데요. 이 중에 배점은 행복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하시면 3점입니다. 안 돼도 1점을 드려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시면 3점이고요. 6개월이 넘었으면 우선 1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을 했는데 아직 6개월이 안 됐어. 5번밖에 납입을 안 했어. 그럼 점수 없어요. 일반 공급 1순위는 서울시나 그 연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2순위는 수원, 평택을 포함한 이런 지역들인데요. 이분들 추첨으로 선정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청 자격 안내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이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넘었어도 내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6살이 안 됐어. 만 6살,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신 거예요. 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제 둘째가 만 2세거든요. 저도 자격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까지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법정 한부모 가족 아닙니다. 서류상 한부모 가족이면 가능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신데 맞벌이라면 120% 이하까지 가능하십니다. 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가액 3,703만 원 이하입니다. 청약통장은 우선 가입하시면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선정 방법.
우선 공급 0순위 신청하실 행복주택에 위치하는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1순위, 그 외에 서울시에 거주하시면 2순위입니다. 배점은 행복주택에 위치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하시면 3점, 그 미만이면 1점,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시면 3점, 6개월 이상 납입하셨다 1점, 그 미만은 없어요. 일반 공급 1순위는 서울시와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2순위는 수원, 평택 등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 살짝 달라요. 우선 공급에서 1순위 먼저 뽑고요. 100점 높으면 선정, 동점이면 거주기간이 오래된 세대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도 동점이면 돌이 지나지 않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먼저 뽑은 다음에 추천이에요. 아시겠죠? 고령자분들 신청 자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 월평소득 100% 이하,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0만 원 이하입니다. 0순위 우선 공급은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 2순위는 이외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배점, 연세가 75세 이상이면 3점, 행복주택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3점입니다. 3년 미만 거주하셨으면 2점인데 그 외의 자치구에 거주하더라도 1점을 기본적으로 드려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중 신체 장애 등급 1에서 15등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은 3점을 드립니다. 일반 공급 지역 순위 있나요? 없죠. 65세 이상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다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65세 이상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이세요. 우선순위 0순위 신청하실 행복주택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2순위는 그 외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배점은 그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면 3점, 5년이 안 됐으면 2점, 자치구 외 서울에 거주했으면 1점이세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 바로 법정 한부모 가족이에요. 3점 추가로 더 드립니다. 일반 공급은 지역 요건 없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이시라면 다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추천입니다. 모집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웬만하면 수요일에 접수하시는 게 좋겠죠. 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분들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신청을 받는데 11일 목요일에는 고덕당일 어울채 이 두 군데 신청하실 분만 받아요. 12일 금요일에는 재공급단지 전체를 신청받습니다. 신청할 주택 확인하셔서 방문하셔야 돼요. 가실 때 주민등록 초본 챙겨가셔야 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 도로명 주소 등 숙지하고 가셔야 해요. 방문 접수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청약을 대행하는 거예요. 서류 심사 발표는 7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입니다.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와 AR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세요. 최종 발표일 11월 22일, 계약은 12월 4일 수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의사항,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계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기간이 합산되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거주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입주 희망자가 없으면 2년 연장 더 가능하신다는 거 활용해 주시고요. 상호 전환율은 이 주택이 어디가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대료 전환 비율이 다릅니다. SH와 서울시가 소유한 행복주택은 월세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리치가 소유한 주택은 20%까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고덕강일 행복주택은 46형 신규 공급의 SH 소유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1억 4천만에 월세 58만 원이었는데 50%까지 낮출 수 있었죠. 29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악구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39형인데 보증금이 1억 1천? 월세 52만 원인데요. 리치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20%만 낮출 수 있어요. 41만 원까지 낮출 수 있으니 이것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당첨돼서 입주 계약하지 않는다고 페널티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배점 항목으로 있지만 공공민간 이런 분양 청약처럼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공임대는 청약을 내가 원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당첨을 고민하지 말고 우선 신청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대상에 따라 신청 자격 배점 우선순위 다 다르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자격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많은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주거복지, 재개발 세입자, 주거문제, 전세 사기 예방 등 다양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상담받고 싶다 하시면 쓸주다 메일로 주세요. 이메일, 전화, 화상, 대면 상담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